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도시에서 작게 가게를 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랍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이었던 사기 결혼을 얼마 전에 마무리했고 지금은 그나마 안정을 찾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 진짜 어릴 때부터 장사해서 똑 부러지는 애라는 소리 많이 듣고 살았답니다. 사리분별도 밟고 돈 계산도 특출나서 진짜 전 손해는 안 보고 살 줄 알았네요. 그런 제가 이렇게 호되게 당할 줄 누가 알았나요? 제 파란만장한 실패한 결혼 이야기를 제가 가장 애정하며 듣는 이곳에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친한 동생이자 딸이자 친구가 하는 얘기라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제가 사는 지역에서 크다면 큰 재래시장 안에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시장 사장님 사이에서 좀 어린 편이기도 하고 다 건너 인사하고 사는 사이라서 밥도 자주 나눠 먹고 도움도 주고받으면서 주변 사장님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죠. 아유, 지은이는 진짜 어쩜 그렇게 장사도 잘하고 똑 부러지는지. 내가 아들만 있으면 바로 며느리 삼았을 텐데 왜 아직도 시집을 안 가? 제가 잘났으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지. 요즘 젊은 애들은 결혼 안 한대. 자기 인생 즐기는 거지. 나도 지금 태어났으면 결혼 절대 안 하고 혼자 살 거야. 그래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결혼도 해보고 애도 한번 낳아보고 그렇게 살아봐야 돼. 내가 어떻게 괜찮은 남자 한번 중매해줄까? 아직 장사 좀 더 하고 천천히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들 붙들어 매세요. 주변 사장님들이 저를 보기만 하면 왜 결혼 안 하냐고 서로 훈수두기 바쁘더라고요. 저는 결혼에 전혀 생각이 없었고 일만 하면서 살려고 작정을 했기에 그냥 웃어 넘길 뿐이었죠. 사실 친정 부모님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어릴 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제가 결혼을 안 하는 것에 크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저는 돈 차곡차곡 모아서 저만의 아파트 장만하고 돈 모아서 일찍 은퇴하는 게 꿈이었죠. 근데 친한 사장님이 자꾸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딱 한 번만 만나봐. 좋은 회사 다니고 인물도 좋아. 내가 딴 데 주기 아까워서 그렇다니까. 저는 아직 남자 생각 없어요. 너무 바빠요. 이제 그만 좀 말해요. 저 사장님이랑도 이러다가 멀어져요. 장난스럽게 자꾸 넘겼지만 몇 번을 계속 소개한다고 하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그 남자랑 같이 가게에 온 게 아니겠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진짜 괜찮은 분이라고 소개를 받아서 제가 진짜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졸라서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남자는 저보다 4살 많은 30대 후반이었는데요. 이 지방에서 괜찮은 중견기업의 과장이라더군요. 저는 사업만 하다 보니 건실한 회사를 꾸준히 다닌다는 모습에 호감이 가더라고요. 외모도 진중해 보였고 사실 나이치고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결혼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좀 차갑게 대하고 돌려보냈는데요. 이 남자가 자꾸 가게로 찾아오기 시작하더군요. 간식을 갖다 주기도 하고 어머니 드린다고 머리핀을 사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안면을 트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같이 저녁도 먹게 되고 어느새 사귀는 사이가 됐더라고요. 저도 실은 외로웠는지 든든한 남자친구가 생겨서 좋긴 하더라고요. 그동안 가끔 외로울 때 술 한잔하고 영화 볼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연애하니까 설레는 감정도 생기고 이대로 지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6개월쯤 사귀고 있었는데요. 지금이 딱 좋다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은 결혼을 엄청 서두르고 압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이제 만날 만큼 만났는데 그만 결혼하자. 우리가 어린 나이도 아닌데 결혼 안 할 여자한테 정성 쏟는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자기 무슨 말을 그렇게 냉정하게 해? 결혼 안 할 거면 끝내는 게 맞겠네?
내 나이 정도 되는 남자들한테 물어봐. 연애에 에너지 쏟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거기다 결과가 보이지 않는 거라면 얼마나 힘든데. 미안한데 난 결혼하기 싫어. 난 이렇게 연애하면서 지내고 싶었어. 근데 자기는 싫다니까 여기서 그만두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그럼 잘 가. 전 미련 없이 돌아섰어요. 여기서 영원히 그 인간을 안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자는 쌀 한 톨만한 군인의 정으로도 남자를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바보 같은 면이 있죠. 저도 그 일말의 정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칠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헤어지고 일주일쯤 지났어요. 남편도 아무 연락도 없어서 이렇게 끝나나 보다 했죠.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남편을 소개해준 사장님과 같이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아유, 이분이 지윤씨 찾아와서 내가 모셔왔어. 일단 얘기 좀 나눠봐. 할머니가 다소곳하게 내 앞에 앉더니 제 손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씨, 말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아주 사람 꼴이 아니야. 내 앞에서 멀쩡한 척하지만 내 자식인데 내가 몰라? 아가씨랑 헤어지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혼자 끙끙 앓아. 이 늙은 사람을 봐서라도 우리 아들 좀 만나주면 안 될까? 응? 그럼 상민씨 어머님이란 말씀이세요? 제가 여기서 일하는 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응? 아, 전에 같이 시장 왔었는데 사귀는 아가씨가 여기서 장사한다고 말을 한 번 했어. 내가 그거 하나 믿고 여기 시장 와서 젊은 아가씨 찾는다고 물어온 거예요. 내 정성을 봐서라도 우리 아들 한 번 다시 만나줘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군요. 제 귀에 핸드폰을 대주는데 남편의 기운 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저도 참 주책인 게 목소리를 들으니 울컥하더라고요. 그렇게 심호 때문에 다시 연결이 되어 만나게 됐고 주변 사람들 상황에 떠밀리듯이 3개월 만에 식장까지 잡았죠. 그때 당시엔 시장에만 가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남자 없다면서 그 나이에도 그렇게 순정 있냐면서 결혼하라고 한 소리로 말하곤 했거든요. 저도 그 분위기에 좀 동요돼서 결혼한 것도 있어요. 진짜 괜찮은 남자 같고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고 몰아붙였나 싶네요. 남편이 나이에 비해선 모은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 연봉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 돈을 다 어디에 썼나 싶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랑 둘이 살아서 생활비며 뭐며 다 내가 내다 보니까 돈은 많이 못 모았어. 그래도 아파트는 하나 장만했으니 다행이지. 그럼 내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그냥 신혼생활 시작하는 게 어때? 거기 살면서 돈 좀 더 모아서 아파트 하나 매매할까? 나 계약도 남아있고 자기 직장 가기에도 나쁘지 않잖아. 뭐 그래, 그것도 나쁘지 않지. 지금 나랑 어머니 사는 집도 꽤 넓고 나쁘진 않아. 엄마 혼자 그 넓은 집에 사는 게 좀 걱정이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결혼 준비 시작하면서 만나기만 하면 이 얘기를 은근히 하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더 좋은 집을 매매하려면 자기 전세금도 빼고 돈도 더 모으고 해야지. 우선은 우리 집에서 1년이나 2년 정도 사는 거 어때? 난 혼자 산 지 오래돼서 어머님이랑 사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같이 지내면 도움이 됐으면 더 됐지 살림도 다 해주실걸? 우리 엄마가 얼마나 착한데. 혹시나 시집살이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엄마 나이가 좀 있으셔서 혼자 지내시면 혹시 무슨 일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되니까 솔직히 결혼 준비를 진심으로 못하겠어. 저는 친정 부모님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멀리 떨어져 살고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죠. 근데 시모를 너무나 애틋하게 생각하는 남편을 보니 저도 시어머니 정을 느끼면서 한번 같이 살아볼까? 또 다른 가족이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런 기대가 되더군요. 그때야 물론 몰랐죠. 숫자가 들어가는 사람들과는
절대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저는 뭐에 홀렸는지 우선 시댁에 들어가서 살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얼마나 어린애처럼 좋아하던지. 그 순간은 좀 뭉클하기도 하고 뿌듯하더라고요. 군 결심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 두 여자한테 진짜 잘하면서 살게. 앞으로 정말 잘해야 돼. 내가 지켜볼 거야. 그렇게 처음으로 셋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죠. 그러니 행복할 수가 있었겠나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매일 밤 10시나 돼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야근을 한다는 거였죠. 저는 보통 늦은 오전에 가게에 나가서 받는 것도 제 일에 따라 마음대로였기 때문에 근무 시간도 자유로웠죠. 그러다 보니 남편보단 시모와 집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시모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왜 그렇게 불편하고 숨이 막힐 것 같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생판 남이 만나서 갑자기 같이 살게 되었으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생활 방식도 다를 수 있죠. 근데 시모랑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더라고요. 특히 시모는 제가 하는 건 다 못마땅한 것 같더군요. 넌 왜 걸레를 거기에 갖다 놓니? 베란다에 놔야 햇빛에 좀 마를 거 아니야. 그리고 컵은 왜 뒤집어서 안 놓는 거니? 그리고 수저는 왜 거꾸로 넣는 거야?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사소한 것까지 내가 다 가르쳐야 되니? 진짜 숟가락 위치까지 고치려고 드니 점점 미치겠더라고요. 뭐만 조금 해도 시모한테 책 잡힐까 하는 걱정이 먼저였죠. 아무리 부모랑 멀리 산다지만 그래도 네 엄마는 도대체 뭘 가르친 거니? 나이가 몇인데 기본도 모르고 살았어? 어머니가 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어머니 식대로 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저 그러면 불편해서 같이 못 살아요. 시어미가 빨래해주고 청소하고 저녁밥까지 차려주니까 아주 호강에 겨워 요강을 올라앉은 걸 모르나 보지? 잘못된 거 좀 고치라니까 그 말꼬라지가 뭐니? 누가 들으면 어머니가 살림 다 하시는 줄 알겠네요. 어머니는 말로 저를 시키고 제가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가 안 따른 행주로 그릇 물기 닦고 그러는 거 너무 싫은데 저도 참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대화를 매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지껏 컵 뒤집어서 안 놨어도 저 혼자 조용하고 편하게 잘만 살았는데요. 이런 사소한 걸로 시비를 거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남편한테 아무리 하소연을 해봐도 대답은 무슨 로봇 마냥 항상 똑같았죠.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좀 해드려.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래? 그리고 어른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댔어. 그럼 당신이 한번 겪어봐. 어떻게 그렇게 공감을 안 해줘? 나 진짜 힘들어. 어머니한테 당신이 말 좀 해봐. 들어보면 다 별것도 아니구만. 그런 걸로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우리 어머니 불쌍한 분이야. 좀 잘해드리면 안 돼? 시모한텐 또 소름 끼치는 점이 있었죠. 뭔지 들으면 다 경악하실걸요? 아침에 남편이 회사 가고 나면 우리 방에 들어와서 한번 쓱 훑어보고 나가는 거 있죠? 가끔 있는 일이 아니고 매일 이 짓을 했답니다. 초반에 저 몰래 들어와서 보더니 저한테 들킨 이후로는 아주 당당하게 아침마다 들어오더군요. 심지어 방에 쓰레기통까지 뒤지는 걸 보니 열이 확 받았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의 방 쓰레기통은 왜 뒤져요? 뒤지긴 뭘 뒤져. 어차피 청소할 때 다 보는 건데. 근데 이건 뭐니? 누가 방에서 이런 음료수를 마셨어? 몸에도 안 좋은 걸. 상민이 힘들게 일하는데 좋은 것만 먹여도 모자랄 판에 잘하는 짓이다. 제가 진짜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아세요? 방에 들어와서 뒤지는 건 진짜 못 참겠으니까 앞으로는 다신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여기 뭐 금덩이라도 숨겨놨어? 뭘 숨겨놨길래 그렇게 난리법석이니? 같이 사는 가족인데 뭘 그렇게 야단이야. 아유, 별꼴이야 별꼴. 시모와의 감정은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남편은
온전히 방관만 하고 있었고요. 이를 핑계로 집에서 진짜 잠만 자고 아침에 나갔죠. 저는 시무 얼굴이 보기도 싫어서 가게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있기 시작했어요. 밥도 다 가게에서 혼자 먹으니 그제야 좀 살 것 같고 숨통이 트이더군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시무가 밤에 가게로 들이닥친 적도 있어요. 가게가 바빠서 늦게 온다더니 이게 바쁜 거냐?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데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지. 지금까지 계속 일하다 잠깐 쉬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 밤에 여긴 왜 온 건데요? 설마 저 감시하러 온 거예요? 네가 저녁밥 하기 싫어서 여기 붙어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해봐. 상민이한테 다 일러 바칠 거니까. 빨리 집으로 가. 얼른. 이건 도대체 누구랑 결혼을 한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어요. 시무랑 결혼생을 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남편하고는 스킨십도 전혀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손도 제대로 잡은 적이 없을 정도였네요. 여자라면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다정한 스킨십이 큰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혀 없으니 전 진짜 너무 외롭고 우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존심 상해서 남편한테 말을 안 하다가 결국 터졌죠. 우리 둘이 밖에 나가서 데이트한 게 언젠 줄 알아? 결혼하고 손 한 번 안 잡고 사는데 부부 맞냐고. 이렇게 보면 당신은 도대체 왜 나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밤에 집에 와서 나랑 대화를 하기를 해? 집에 맨날 녹초돼서 들어오는데 그것 좀 이해를 못해? 가게 하루 종일 앉아서 손님이랑 노닥거리는 당신이랑 내가 같냐고. 누가 들으면 내가 엄청 쉽게 돈 버는 줄 알겠다. 나도 힘들게 일하고 그만큼 자리 잡아서 겉으로 보기엔 편해 보이는 거지. 어머니가 같이 사시니까 당신 손잡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워. 불편하기도 하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 분가해. 내가 얼른 집 알아볼 테니까. 뭐? 약속이 틀리잖아. 우리 어머니랑 2년을 살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 1년도 안 살아놓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도대체 당신이랑 결혼한 건지 당신 어머니랑 결혼한 건지 구별이 안 돼.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죠. 3일 동안 연락도 안 받고 가게도 안 나갔어요. 다른 지방에 혼자 내려가서 머리를 좀 식히고 왔죠. 갈 데가 없어서 밤에 가게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가게 앞에서 딱 지키고 서 있더라고요. 연락도 안 받고 어디로 갔다 온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알아? 여긴 왜 서 있어? 내가 언제 올 줄 알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3일 내내 퇴근하고 계속 여기서 지키고 있었다. 그래도 당신 가게엔 돌아올 걸 아니까. 우리 엄마 때문에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근데 내 일도 바쁜 걸 어떡해. 앞으로 내가 집에 일찍 가려고 노력할 테니까 집으로 가자, 응? 저는 진짜 바보 같게도 남편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한다고 생각을 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도망갈까봐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 싶어요. 노비를 잃은 주인 심정이었겠죠 뭐. 그렇게 바보 같았던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남편은 하루가 지나고 바로 원래 모습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이때부터 저도 체념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네요.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시모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물건을 못 찾겠다고 자꾸 저한테 어딨냐고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까 한 말을 또 하고 1시간 있다가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기다 리모컨 뒀는데 또 어디 갔어? 또 네가 치웠니? 전 오늘 리모컨 보지도 못했어요. 왜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분명히 여기다 놨단 말이야. 분명히 네가 또 치웠어. 나 골탕 먹이려고. 이 나쁜 것. 그렇게 한참 저를 따라다니며 못살게 굴고요. 결국 그놈의 리모컨 어디서 찾았는지 아시나요? 베란다 선반에 갖다 놨더라고요. 우리 상민이가 3살 때 발톱이 빨개서 돌아다니는 거야. 난
그게 고춧가루 묻은 줄 알았지 뭐니? 근데 한참 있다가 세상에 고춧가루 빻는 절구가 발에 떨어져서 피가 난 거였어.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네, 어머니. 그런데 아까부터 똑같은 얘기를 왜 계속하는 거예요? 하도 들어서 이젠 다 외우겠어요. 이런 옛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사람 피 말리는 게 뭔지 아시나요? 같은 얘기를 매일 반복해요. 매일매일 말이죠. 이때쯤부터 시모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진 그냥 넘기고 있었죠. 저녁에 집에 왔는데 시모가 혼자 허겁지겁 뭘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그냥 손으로 퍼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너무 놀라 기함을 했죠. 어머니, 지금 뭐 드세요? 숟가락으로 드셔야죠. 대체 뭘 드시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 무슨 흰죽 같은 걸 퍼먹고 있더라고요. 아니, 귀한 걸 누가 밖에다 내놨더라고. 누가 버렸는지 아주 집구석에 돈이 남아. 네? 지금 밖에 있던 걸 집으로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리 줘보세요. 그만 먹고요. 역시나 제 직감이 맞았죠. 죽에 코를 대자마자 음식 쉰내가 훅 끼쳐왔어요. 어머니, 이거 쉬었잖아요. 동물들 먹으라고 밖에 놔둔 것 같은데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 냄새가 안 나요? 뭔 냄새? 멀쩡하기만 한데. 줘, 나 먹게. 나 배고파. 며느리라는 게 시험이 저녁도 안 챙겨주고. 저는 너무 놀라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해서 죽을 뺏어다가 얼른 싱크대에 버려버렸어요. 그거 버렸다고 저한테 죽일련 살릴련 하면서 남편이 올 때까지 욕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들어오니까 딱 그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진짜 기겁하겠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건망증이야 나이 드셨으니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오늘 일은 진짜 정상이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치매 검사 받아보면 어때? 뭐? 우리 어머니가 지금 치매란 말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같이 살기 싫다고 이젠 우리 엄마 모함까지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요즘은 보건소에서도 1년마다 검사하고 그래.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 해보는 것도 좋잖아. 절대 아니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엄마는 내가 제일 잘하니까. 다시 한번 그런 소리 해봐. 진짜 안 참아. 아니, 검사하자는 말이 그렇게 말도 안 되나요?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니까 오히려 이상하더라고요. 남편한텐 도저히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한테 말해봤죠. 어머니, 오늘 저 가게 안 나가는데 같이 보건소 가실래요? 요즘 치매 검사 한 번씩 다 해봐야 돼요. 오늘 같이 가서 한번 해봐요. 뭐? 치매? 지금 내가 치매란 말이니? 얘가 멀쩡한 사람 또 이상하게 만드네. 오라, 알았다. 너나 정신병원 보내려고 지금 수 쓰는 거지? 이 집에서 나 쫓아내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요즘 건망증이 너무 심하니까 한번 검사해보자는 거죠. 아이고, 상민아, 이 화상이 기어코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 아이고, 이 어미 좀 살려줘라. 소리를 지르면서 방을 뒹구는데 진짜 그 꼴 안 본 사람은 믿지도 못할 거예요. 일말의 정까지 다 떨어져서 그냥 시모한테 신경을 끄기로 했죠. 그 후로 얼마 뒤 또 사람을 잡더군요. 이 나쁜 년, 너네 금반지 가져갔지? 당장 내놔. 어딨어? 내 반지 내놔. 무슨 반지요? 어머니가 반지 낀 것도 못 봤는데 갑자기 뭔 소리예요? 내 싼 금가락지가 없어졌어. 우리 남편이 사준 건데. 이 도둑년, 당장 내놔. 당장! 시모가 제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진짜 너무 놀랐죠. 근데 힘이 얼마나 장사 같은지 밀칠 수도 없었답니다. 한참 저를 흔들어대더니 확 밀쳐버리더라고요. 저는 숨이 막혀서 캑캑거리고 정신이 없었어요.
당장 지금 내 반지 찾아내. 안 그러면 이 집에서 쫓아낼 줄 알아? 기가 막혀서 진짜. 내가 그놈의 반지 찾을 테니까 기다려요. 이번엔 또 어디다 놓고 나를 괴롭히는지 보자고요. 저는 악에 받쳐서 시모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모 물건들을 다 뒤지기 시작했죠. 시모 옷장을 다 뒤지고 이불 사이사이도 다 들춰보기 시작했어요. 솜이불 아래에서 뭔가 뭉치가 느껴지길래 꺼내봤죠. 엄청나게 많은 약봉지들이었어요. 다 똑같은 약들이었는데 마치 숨겨둔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쎄한 느낌이 들어서 약 1개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음날 바로 약국에 가서 무슨 약인지 물어봤죠. 돌아오는 답은 가히 충격적인 단어였죠. 이건 알츠하이머 초기에 처방하는 약이네요. 우리 동네에서 이 약 처방하는 병원은 거기 하나죠 뭐. 저는 바로 그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시모 이름을 대니까 역시나 병원에 온 적이 있더군요. 말을 안 해주려고 하길래 가족인 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 떼어가서 사정을 했죠. 그랬더니 이전에 시모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었다며 진단 기록을 눈으로 확인하고 말았죠. 이 악마 같은 남편놈은 이미 결혼 전부터 시모가 치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을 감쪽같이 속이고 저와 결혼을 했던 거고요. 약을 숨긴 걸로 봐서 시모도 알고 있었던 거고 한마디로 공짜 간병인으로 부려먹을 며느리를 집안에 들인 거죠. 거기에 넘어간 게 바로 바보 천치 같은 저였고요. 저는 충격과 배신감에 정신까지 나버릴 것 같았어요. 지금 남편님과 시모 얼굴을 보면 무슨 사달을 벌일 것 같아서 혼자 가게에 틀어박혀서 이를 악물며 울고 또 울었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남편님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우선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소처럼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시모가 욕실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크게 다쳤고 완전 알아 누웠죠. 움직일 수도 없어 누워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당신 가게 나가지 말고 당분간 어머니 간병 좀 해. 움직이실 수도 없는데 혼자 계실 수 없잖아. 당신이 뭔데 나한테 나가라 말아야. 솔직히 당신 월급보다 내 수입이 더 많아. 가게 안 나가면 나한테 지금 돈 벌지 말라는 거야? 아, 그러면 어머니 혼자 두란 말이야? 이럴 때 며느리가 도와야지. 내가 자식이야? 당신이 자식이잖아. 당신이 회사 휴직하고 어머니 돌봐. 싫으면 간병인을 쓰던가. 왜 나한테 난리야? 당신은 혼자 일하니까 나보다 자유롭잖아. 회사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휴가를 내? 그러다 잘리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당신 진짜 모질다. 어머니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니까 당신이 셀프 효도하라고. 나한테 다 떠맡기지 말고. 그래, 이렇게 모지니까 지 부모랑도 의절했지. 이렇게 무서운 여잔 줄 몰랐어. 거기서 우리 부모님 얘기가 왜 나와? 그리고 당신이 내가 부모님이랑 연락하고 지내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안다고 막말인데? 진짜 어이가 없네. 남편은 친정 부모님과 결혼식까지 합쳐서 딱 2번 만났거든요. 제가 우리 부모님 말을 전혀 안 하고 살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슬쩍 말해서 그런지 아주 척을 지고 사는 줄 알더군요. 그래서 저를 깔보고 이런 무서운 짓을 벌인 거겠죠. 제가 큰일을 당해도 기댈 가족이 없다는 걸 알고 말이에요. 저는 복수를 할 모든 준비를 다 마쳤고 그 다음날 가게로 남편놈을 불렀답니다. 뭐야? 왜 갑자기 여기로 불고 난리야? 어머니는 혼자 집에 둔 거야? 당신 미쳤어? 그러게, 내가 싫다는데 배째라는 식으로 아침에 회사를 왜 갔어? 당신 나가고 나도 바로 나왔어. 당신 어머니야, 당신이 가서 밥 좀 줘. 배고프시겠네. 아니다. 그냥 요양병원에 보내는 게 어때? 당신 바쁘면 내가 대신 등록해줄게. 뭐? 미쳤어? 네가 뭔데 우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다 만다야.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고작 허리 아프신 거 가지고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고작 그걸로 내가 그러겠어?
당신 어머니 요양병원 충분히 갈 자격 되잖아. 저는 움찔하는 남편놈을 비웃어주며 남편 면상에 약봉지들을 차라락 던져버렸답니다. 이거 뭔지 잘 알지? 니네 엄마 충분히 갈 수 있잖아. 안 그래? 이 뻔뻔한 인간아. 이걸 어디서 찾았어? 아니지. 이게 뭔데? 뭔데 나한테 이래?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모여봐요. 거기 언니, 사장님 잠깐 이리 좀 와봐요. 언니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인간 엄마가 치매 걸린 거 알았냐고요. 그거 알면서도 나를 중매해 준 거예요? 어머,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난 그 엄마 얼굴도 몰라. 근데 내가 어떻게 치매인 줄 알았겠어? 난 진짜 모르는 일이야. 그럼 지금 저작자가 지 엄마 치매인 거 알고 일부러 숨기고 결혼했다는 거야? 세상에 어머. 그쵸. 언니가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지 않고서야 그런 인간 말종을 나한테 중매에 섰겠어요? 근데 저 인간이 지 엄마 치매인 거 속이고 나를 공짜 간병인으로 쓰려고 결혼한 것 같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어머니가 치매라니. 아니 사람을 무슨 파렴치한으로 몰아도 유분수지. 절대 그런 일 없어. 제가 큰 소리를 치자 시장 사람들이 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고 수군대기 시작했죠.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건 아닌지 자꾸 얼굴을 가리려고 하더라고요. 그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요. 세상에 마상에. 나는 저놈이 자꾸 외롭다고 저 액세서리 가게 여자 사장님이 이쁘다면서 자꾸 소개 한 번만 시켜달라길래 좋은 마음으로 엮어준 거지. 저놈 집구석 사정을 내가 알 턱이 있어? 에라이 나쁜 놈아. 속일 걸 속여야지. 저거 진짜 못된 놈이네. 지 엄마 수발들 여자를 찾아다녔다는 거 아니야? 저런 천하의 나쁜 놈. 시장에 사람들이 마구 비난을 쏟아내니까 남편놈이 당황해서 땀까지 뻘뻘 흘리고 있더군요. 아니야. 진짜 오해야. 그 약은 우리 어머니 거 아니야. 내가 다른 데서 받아다가 잠깐 거기다 둔 거라고. 아,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자꾸 발뺌할래? 이 사기꾼아. 저는 심호의 치매 진단서를 남편 눈앞에 흔들어댔죠. 그걸 본 남편은 눈빛이 싹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네가 직접 그 약을 샀다는 카드 영수증이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아직도 내가 바보로 보여? 나중에는 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금방 알아냈네. 나이 많은 대신에 돈도 좀 있고 생활력도 있고 무엇보다 맹탕인 것 같아서 결혼했더니만 여우 같은 구석도 있네. 뭐? 야, 이 나쁜 인간아.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니? 네 엄마 치매인 거 알자마자 결혼할 여자 찾아다녔어? 이거 완전 사이코패스네. 너란 작자 진짜 소름 끼친다. 난 우리 어머니 문제만 아니면 결혼하기도 싫었어. 난 여자들이 징징대는 거 딱 싫은 사람이야. 그래서 일부러 어머니 좀 잘 모시라고 고 하나 다름없는 너를 골라서 결혼한 거라고. 네가 이제 와서 어쩔 건데? 이걸로 뭐 이혼이라도 하게? 난 절대 너 안 놔줄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어? 남편놈이 소름 끼치게 끼륵끼륵 웃으면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마치 제가 다 알아도 어쩔 수 없을 거란 자신감이 있는 듯 했죠. 그때 뒤쪽에서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친정아버지가 벌겋게 화가 난 얼굴로 남편에게 달려왔어요. 남편의 멱살을 덥석 잡고 마구 흔들어댔죠. 우리 친정 부모님을 본 남편이 놀라서 어리벙벙한 얼굴이더군요. 감히 네가 내 딸을 네 엄마 종 부리듯이 부리려고 했다 이거지? 넌 오늘 나한테 죽었어. 니까짓 게 감히. 어디서 집안도 별로인 늑딸이랑 결혼한다길래 내가 마지못해 허락하면서도 느낌이 싸했다. 이거 사. 젊은 나이에 심우병수발하려고 늦은 결혼이랬어? 엄마가 그 좋은 혼처 소개해줄 땐 다 마다하더니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면 뭐해? 이 나쁜 놈부터 당장 홍구멍을 내줘야지. 넌 내가 사기 결혼으로 무조건 깜빵 보낸다 이 자식아. 아니 그동안 딸한테 관심도 없더니
왜 갑자기 와서 난리세요? 내놓은 딸 아니었나? 그리고 뭔 증거로 깜빵을 보낼 건데 소송하는 게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거나 그딴 소리예요? 영감님 돈 많아요? 솔직히 결혼할 때도 관심 전혀 없었잖아요. 이제 와서 왜 부모 노릇하려고 이래요? 뭐? 영감님? 이런 쓰레기 자식을 봤나? 너 하나 시궁창으로 보낼 돈은 충분히 있다. 아버지가 남편놈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죠. 친정아버지가 워낙 풍채가 좋아서 남편은 종이장 마냥 아버지의 손에 팔락거리며 놀아났죠. 전 그 인간한테 종이 한 장을 던져줬답니다. 증거가 차고 넘쳐서 너 같은 인간한테 위자료 받을 확률이 100%라던데 어쩌니? 내가 이 정도 준비도 안 하고 너를 불렀겠어? 이혼소장 여기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 그때 제 가게 2층에서 식당을 하는 주인 아저씨가 친정아버지를 발견하고는 헐레벌떡 뛰어왔죠. 아이고 사장님, 진짜 오랜만입니다.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아, 최 사장, 장사 잘 되나? 최 사장 영업장 앞에서 이렇게 소란 피워서 미안하구만. 아유, 아닙니다. 사장님이 장사 힘들 때 월세도 깎아주셔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금방 정리될 거예요.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지윤 씨 일이라면 내가 발벗고 도와야지. 우리 건물주님인데 말이야. 이놈이 문제야? 이놈은 누군데? 뭐? 건물주? 누가 건물주란 말이야? 누가? 얘가? 제가 남편놈을 보고 씩 웃어줬죠. 네가 개무시하는 내가 이 건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건물 나한테 주셨거든. 이제 와서 보니 말 안 한 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몰라. 뭐라고? 진짜 당신이 이 건물 주인이란 말이야? 그게 진짜야?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여보? 충격에 휩싸여서 우리 아버지와 저를 번갈아 보는 남편놈의 꼴이 아주 우습더군요. 건물주란 소리에 바로 태세 전환해서 저를 애처롭게 보는 꼴이라니 진짜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더라고요. 왜 갑자기 착한 척이야? 내가 건물주라니까 혹했어? 이 비열한 인간아? 너 하나 상대할 돈 충분한 거 이제 알았으니까 너도 소송 열심히 준비해보셔. 남편놈은 힘이 빠졌는지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더라고요. 저는 남편놈을 한껏 비웃어주고는 부모님과 함께 시장을 벗어났답니다. 저는 그렇게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지내게 됐어요. 그 집구석엔 다시는 가기 싫어서 입던 옷과 제 물건들도 그냥 다 버릴 각오를 했죠. 그 인간과 관련된 거라면 실오라기 하나라도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친정집과 소홀했던 이유는 부모님이 서로 사이도 안 좋고 아버지가 예전에 바람도 피고 해서 집안 분위기가 항상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성인이 되고 난 뒤에는 제 일만 하고 거의 찾아가지 않았죠. 아버지가 사실 성격이 좀 화통하고 발도 넓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사업 수완이 좋으신 분이라 건물도 2채를 사셨죠. 근데 제가 장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응원해준 게 친정아버지였어요. 무뚝뚝하긴 했지만 아버지 건물 하나의 1층 자리를 제가 가게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셨어요. 네가 장사가 적성에 맞다고 느끼면 빨리 시작하는 것도 좋은 거다. 아빠가 뒤에서 밀어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이 건물은 내가 나중에 주려고 했는데 네가 여기서 장사하면서 건물 관리도 잘해주면 내가 조만간 증여해주마. 저는 어린 나이에 생각보다 사업을 번창시킬 수 있었어요. 작은 액세서리 매장이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더욱 크게 확장했죠. 결혼 전에 아버지가 결혼 선물이라면서 지금 매장에 있는 건물을 저에게 증여해 주셨답니다. 남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증여받는 것도 그리 달갑진 않았어요. 그러다 남편놈이 저지른 짓을 다 알게 되면서 혼자서는 견딜 수가 없어 친정을 찾아가서 다 털어놨죠. 그동안 부모님 앞에서 말도 잘 안 하던 제가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고 있으니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이런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은 놈이 있나? 우리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감히 그딴 짓을 벌여? 아빠 아는 변호사한테 당장 가자. 내가 이놈을 아작을 내고야 말겠어. 이거 완전히 사기 결혼 아니니? 지 엄마 치매인 걸 숨기고 우리 딸 개고생시키려고. 당장 그 집구석으로 가. 내가 이 연놈을 그냥.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같이 화내주는 사람들은 역시 부모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그동안 쌓았던 앙금이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의 지인이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했고 곧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사기 결혼이라고 혼인 무효 소송은 안 되냐고 화를 내셨지만 그렇게까진 인정받기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후 제가 가게에 있는데 남편놈과 시모까지 찾아왔더군요.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아이고, 애미야, 왜 집에 안 들어오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알아? 얼른 집으로 가자. 내가 널 보니까 눈물이 다 난다. 왜요? 수족처럼 부를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죠? 할머니 아들한테 아무 얘기도 못 들었어요? 내가 이혼 소송 걸었다고요, 그쪽 아들한테. 아니, 우리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이혼을 한대? 다시 한번 잘 좀 생각해봐라. 부부싸움 다 칼로 물베기야. 치밀하면서 말은 참 잘하네요. 혼자 있어도 아들이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간병인을 찾아 헤맸는지 몰라? 누가 치매라는 거야? 나는 아니야.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대는 거야? 너 누구야? 벌써 오락가락 하시나 보네요. 아들이랑 치매인 거 속이고 결혼시키고 약은 죄다 옷장 속에 숨겨놓고 그러면 영원히 모르고 내가 등신처럼 살 줄 알았어요? 할머니도 사기죄로 깜빵 같이 들어가야 돼요. 뭘 알기나 하고 큰 소리를 쳐요. 여보, 어머니가 성치도 않은데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어머니가 당신이 너무 보고 싶다고 밤마다 우셔. 당신 그거 알기나 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셔온 거라고. 당신이랑 오해를 좀 풀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왔어. 오해는 뭔 오해? 당신은 사기죄로 감옥 들어갈 준비나 해. 여기가 어디라고 염치도 없이 또 찾아와? 여기가 당신 소유 건물이라면서 그건 왜 숨겼어? 나도 숨긴 게 있고 당신도 숨긴 게 있는 거잖아. 결혼하기 전에 갖고 있는 재산은 다 말을 해야지.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당신 건물이란 소리 듣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서로 잘못한 셈 치고 화해하자. 응? 웃기고 있네.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 내가 고 하나 다름없는 것 같고 밥벌이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엄마 간병인으로 쓰려고 결혼한 거잖아. 네가 저지른 건 범죄야, 범죄.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나 보네. 진짜 인간 말종이다. 인간 말종. 애미야,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줘. 내가 이제 너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우리 아들이랑 잘만 살아주면 된다. 나는 진짜 쥐 죽은 듯 조용히 살게. 당신 아들 귀한 만큼 난 우리 부모님한테 더 귀한 자식이에요.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저런 사기꾼 늑다리랑 같이 살라는 거야? 진짜 웃기고 있어. 당장 둘 다 꺼져요.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바닥 닦을 때 쓴 구정물을 들고 나와 두 사람한테 확 뿌려버렸죠. 그래도 움직일 기미가 안 보이길래 주변 사장님들한테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죠. 다행히 제 사정을 모두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두 모자를 둘러싸고 한 소리씩 해줬죠.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또 와서 난리야? 진짜 염치도 없지. 이 색시가 부자인 거 알고 나니까 이제 아까워 죽겠나 보지? 저런 못쓸 인간들 같으니라고. 앞으로 이 시장엔 얼씬도 하지 마요. 뭐 사러 오지도 마시오. 그쪽 얼굴들 다 알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도 웅성대는 소리에 몰려드니까 부끄러운 건 아는지 남편님과 시모는 얼굴을 가리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렇게 3달도 안 돼서 판결이 났는데요. 당연히 제가 승소했죠. 혼인 기간이 1년도 안 됐고 그 인간의 유책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위자료도 3천만 원이나 나왔어요. 사기죄로 집어넣으려고도 했지만 그것까진 성립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이혼 소송으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그 인간 때문에 가게에도 잘 안 나갔어요. 이제 승소도 했으니 오랜만에 가게 좀 정리하려고 나갔는데 세상에 그 인간이 또 그 앞에 서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주위를 계속 살피고 있더라고요. 저를 발견한 남편놈이 거의 울 듯한 표정으로 저한테 달려오는데 기가 찼죠. 여보, 내가 매일같이 여기 와서 당신 기다렸어. 당신 사는 집도 모르니까 찾아가 볼 수가 있어야지. 당신 번호도 바꿔서 연락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 줄 알아? 이혼 소송 끝난 마당에 뭔 여보 타령이야. 앞으로 여기 또 오면 바로 경찰 부를 거야. 당장 꺼져. 여보, 제발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다 잘못했어. 난 아직 당신 포기 못해. 앞으로는 내가 진짜 공주처럼 모실게. 우리 연애부터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쪽 이름만 들어도 소름 끼쳐서 몸서리가 쳐지는데 연애부터 다시 하자고? 듣다 그런 끔찍한 소리 처음 듣네. 이 미친 작자야. 당장 안 꺼져? 제가 뒤돌아서 가버리자 남편이 얼른 제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두 손을 싹싹 빌면서 말이죠. 그럼 위자료 나온 거 좀 천천히 줄 수 없을까? 아님 할부로 좀 안 될까? 나 지금 돈 하나도 없어. 대출도 힘들고 그 큰 돈이 나올 구멍이 없어. 어머니 치매가 더 심해져서 다달이 간병인 부르는 돈도 만만치가 않아. 퇴근하고 와서 내가 또 어머니 봐야 되고 잠도 못 자고 나 너무 힘들어 여보. 그쪽 사정을 왜 남남인 나한테 말을 하냐고요. 전혀 알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리고 위자료는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충분히 줄 수 있잖아. 안 되면 집을 팔아도 되고. 누굴 아직도 바보로 알아? 빨리 보내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나선다고 했으니까. 남편놈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이를 바드득 가는 걸 볼 수 있었죠. 저런 끔찍한 인간하고 결혼을 했었다니. 당연 저도 진짜 바보 천치가 따로 없네요. 결국 아버지와 변호사가 나서서 위자료 안 주면 압류 건다고 하니까 일시불로 바로 돈을 보냈더라고요. 저랑 남편이랑 만났던 그 시장도 그 동네도 다 지긋지긋해서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그 건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다른 도시로 완전히 옮겼답니다. 마지막으로 갔던 시장에서 남편에 대해 전해 들은 소리는 점점 치매가 심해지는 시모를 간병할 돈이 없어 전 남편이 직접 간병하느라 몰골이 아주 초췌하게 다닌 걸 사장님이 본 적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안 하고 그 집구석에서 시모 간병인으로 살았다면 그게 바로 제 모습이었겠죠. 정말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고 아찔하네요. 전 제가 계속했던 액세서리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새로 가게를 옮겨서 하니까 더 새롭고 좋네요. 혼자 사는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자에게 결혼이란 정말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모두 뒤엎을 만한 큰 사건이에요. 저처럼 나쁜 선택을 해서 큰 상처가 남지 않도록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